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문학과 한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책에서 그 연습 문제를 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문학과 한자문의 36페이지를 먼저 펴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1번 한자어에 도금을 쓰시오 이랬죠. 1번에서 10번까지 나올 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음성학이죠. 음성을 다루는 거. 2번은 경국계. 이제 이 국의 음이라고 해서 이게 요 개자가 이제 닫을 개자고요. 요 경은 이제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린 입천장, 거센 입천장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입천장을 보면 이 입을 혀를 올렸을 때 그 앞부분 있죠, 앞부분. 그걸 이제 경국계라고 합니다. 경국의 반대가 연국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휴지, 쉰다는 거예요, 쉰다. 휴지. 쉴 유자에 그칠 지자죠. 네 번째는 인후죠, 인후.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이 후자, 인후는 목구멍을 가리켜요. 목구멍 후자, 목구멍 후자고. 5번이 바로 이제 파찰음입니다. 파찰음. 중에서 이제 파찰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열음하고 마찰음의 합성어가 파찰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국어학 공부하실 때 파찰음에 대해서 좀 외우실 거예요. 공부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발음인지까지는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더 요거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뭡니까? 비음화죠. 비음화. 콧소리죠. 콧소리. 콧소리. 코에서 나는 그 소리죠. 코에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7번은 첨가. 뭔가를 첨가한다는 거죠. 더한다. 8번은 종성, 끝소리. 예를 들어서 한 이러면 요 니은이 종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운하면 요게 초성, 요게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원순 모음이죠. 입술 동그란 소리. 오 이러면 입술 동그래지죠? 원순 모음. 입 둥그런 자거든요. 그다음 10번은 축약하는 거예요. 축약.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뭐, 저 아이 할 때 제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축약하는 거잖아. 줄이는 거.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19번 문제를 볼까요? 뭐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37쪽에 나오는 19에서 22번. 이 보면 까마귀가 늙은 어미에게 대먹이는 것 같은 효성. 이게 뭡니까? 반포지효죠. 34페이지에 나오는데 34페이지 그 두 번째 줄에 반포지효라고 나옵니다. 이 포자가 이제 먹일 포자죠. 그다음에 효는 효도고 반은 다시 반자. 그래서 그 까마귀가 늙은 어미에게 대먹이는 효성 이게 이제 반포지효고요. 그 다음에 하늘처럼 넓고 끝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 이런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호천만극이죠. 34페이지 1번에 나오네요. 20번 문제는 호천만극. 이 호자도 이제 하늘을 의미해. 하늘 호자, 하늘 천자. 그다음에 그 없다는 거죠. 그 끝자의 끝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부모님의 마음은. 저녁에 잠자를 보아드리고 아침에 밤사이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 이거 나오죠? 뭡니까? 혼정신성이죠. 3번에 나오네요. 자, 21번은 혼정신성이죠. 이 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새벽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아니 저녁 우리 황혼할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이 새벽이고 그래서 이 저녁과 새벽 아침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혼정. 그다음에 그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자는 요 성자가 살핀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 호는 저녁 황혼할 때 저녁. 요 신이 여기 이제 새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녁에 그 정이니까 이게 정할 정자니까 자리를 잘 받는다. 새벽에 이 성자는 이제 살핀다는 거죠. 살펴드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 여인 자식의 탐식 나왔죠.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풍수지탄이죠. 풍수지탄 2번은 그 35페이지에 나옵니다. 풍수지탄. 바람 맞은 나무의 한 탄이란 뜻이죠. 풍수지탄. 여러분 시험은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3장이 이제 문법론과 한자 한문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3장에서도 이제 좀 다 하진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5페이지입니다. 자, 55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탄자의 그 도금을 쓰시오. 이걸 볼게요. 1번. 통사론이죠. 통사론. 통사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학년이 올라가시면 배우겠지만 어떤 말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을 통사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사과를 먹었다 이러면 나와 는으로 나눠지겠죠. 뭐 사과와 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먹과 엇과 다로 나눠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근이죠. 어근. 말의 뿌리.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름답다. 그러면 이 아름은 어근이라고 하고요. 아름답까지가 어간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미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파생어입니다. 파생. 참깨 이런 거 있죠. 이 파생어는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고 이제 이거하고 어떤 명사가 붙여 합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는 명사인데 참은 접두사죠. 자, 네 번째는 이게 뭡니까? 능동문, 수동문이야, 능동문. 예, 이런 걸 능동태라고 그러죠. 그는 밥을 먹었다 이런 거. 자, 5번은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 거죠. 그, 그녀 다 대명사죠. 그것 대명사죠. 자, 6번은 문장 성분, 문장이 성분이 되는 거. 7번은 접사죠, 접사. 이게 접할 접자죠, 접사. 그다음 8번은 관형사, 관형사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9번은 어미, 10번은 체언. 이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언은 용언의 반대거든요. 용언. 용언의 반대가 체언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 다 체언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니고 한자를 읽을 줄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56페이지. 에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고사성어 19번부터 22번까지 있어요. 자, 19번은 배가가 검은 고추를 끊어버렸다. 이게 이제 배가 절현이거든요. 여러분 교재로는 53페이지에 보세요. 53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데 이게 배가 절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배가 절연이 아마 이제 이렇게 한자로 나오면 그걸 쓸 줄은 몰라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53페이지 보면서 눈으로 익히세요. 배가 절 끊을 절자 검은 고줄 현자거든요. 배가가 검은 고줄을 끊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 춘추 시대에 배가라는 사람하고 종자기가 있었어요. 배가가 검은 고줄을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좋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굿 영어로 말하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배가가 내 검은 고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끊어버렸다는 거죠. 알아서 뭐냐. 여기서 나온 게 지음이에요. 음을 알아주는 친구. 지음도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하는 거죠. 20번에서는 친구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라고 나왔죠. 친구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다. 이거는 이제 관포지기 54페이지에 나오네요. 관포지기 두 번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간포지기호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고 여기서는 친구 사이에 도리는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붕우유신이라고 써야겠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다. 요 간포지기호는 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와 이익이 되는 세 부류의 멋이죠. 세 부류. 자, 익자 사무 54페이지 밑에 나오네요. 이익이 되는 세 가지 벗. 익자 사무죠. 그 다음에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 서로 거스름이 없다. 자, 거스름, 이거는 이제 막역지우라고 해요. 막역지우. 자, 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오죠. 이 역자가 거스릴 역자예요. 요 막이 없을 막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스름이 없는 벗이죠. 이 지는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의라고 해석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이 우는 벗이죠. 거스름이 없는 벗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장으로 가서요. 4장 여러분 교재 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6페이지 읽어보세요. 76페이지에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한자에 도금 쓰라고 그랬죠? 기표. 기표. 자, 일단 번호부터 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5, 6, 7, 8, 90이죠. 자, 기표 두 번째 거는 뭡니까? 완곡어. 자, 세 번째는 형설지공. 네 번째는 함축. 다섯 번째가 기호화. 여섯 번째가 오순성. 자, 일곱 번째 정보. 여덟 번째 절차 탁마. 아홉 번째 접속. 열 번째 내포입니다.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표와 기의.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나무가 있다, 나무.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기표예요. 기의는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 나무가 머릿속에 떠올라. 이걸 기의라고 해요. 완국어는 돌려서 표현합니다. 돌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뭡니까? 화장실을 해우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심을 해소하는 거 이런 게 완국어고 형설지공은 이제 반딧불 형자거든요. 반딧불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반딧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공부했다. 눈설자가 눈이 있는 곳은 지금도 이제 밤에 가도 하얀색이 나잖아요. 거기서 공부했다. 형설지공이죠. 힘들게 공부한 거. 함축한다. 어떤 의미를. 기호로 만든다. 모수는 이제 모자가 창 모자고요. 이 순자는 방패 순자거든요. 그래서 이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이 창을 가지고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방패를 가지고 팔 때 이 방패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한번 뚫어봐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정보, 그건 알겠죠? 인포메이션. 절차 탁마 이거는 잘 갈고 다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절차 탁마라고 그래요. 절차 탁마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속은 접속한다는 거죠.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문장을 접속하고 내포는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그걸 내포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 77쪽에 19번부터 22번 보세요. 학업이 난리 갈수록 진보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 74, 75쪽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일치월장이죠. 19번은 일취월장. 그래서 해 일자의 취는 나아갈 치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장도 이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일치월장.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신의 지덕을 담는 계기로 삼는다. 이게 바로 타산지석이죠. 20번. 다른 산의 돌도 가히 공옥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구슬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데서 나온 거고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교학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여러분 교재
74쪽이 두 번째 나오네. 교학 상장. 배울, 가르칠 교,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소상자. 이 장자는 길장자지만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이게 뭡니까?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온고지신이죠. 74페이지 1번에 나오죠. 온고지신. 이게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익히로 온자에다가 옛고자죠. 온고, 지신, 안다, 새 것을. 이때 이제 온자는 익히다라는 뜻이에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온고지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부터 22번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제5장을 또 보면 여러분 교재 97쪽을 보세요. 97쪽. 여러분 교재 97쪽입니다. 자,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있죠. 1번은 뭡니까? 문법파죠. 문법파. 문법적인 걸 만든다는 거겠죠. 2번은 구결. 이 구결은 이제 그 일종의 톤을 다는 거예요. 톤을 다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옛날 문장 같은 경우에서 토다는 거예요. 우리 토달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자활, 뭐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는 거죠. 여기 뒤에 이제 하니 이런 말 막 집어넣어요. 한자로 써가지고. 이런 걸 구결이라고 그래요. 토를 다는 거. 세 번째는 향찰.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의 향가 있죠, 향가. 향가를 이제 분석할 때 향가가 한자였죠. 그때는 이제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부분과 뜻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분과 뜻 부분으로 이제 해독하는 거. 이걸 향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 배울 거예요. 4번째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향찰 문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글자가 이게 이제 어떤 글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향찰 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그 80페이지에 보면 80페이지에 향찰 뭐 이런 말이 또 쓰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2쪽 보세요. 82쪽. 82쪽을 보면 82쪽. 거기 보면 이제 윤음이란 말 쓰죠. 윤음. 이 윤자가 별이 윤자거든요. 82쪽에도 나오는데 30번에 윤음. 그러니까 윤자가 별이. 별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란 뜻이 기준 같은 거. 기준이 되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조칙으로 이렇게 나왔죠. 민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언해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해.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한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해라는 것은. 그다음에 5번이죠. 국한 문체죠. 국어와 한문을 함께 쓴 글씨체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6번은 합자. 글자를 합한다는 거죠. 합자니까. 합할 합자거든요. 글을 합한다, 이 합자. 여러분 교재 81쪽에 나왔죠? 훈민정음 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결합해서 음절을 표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 이러면 이게 초성이고 휴시, 오가 중성이고 이응이 종성이 되겠죠? 합자. 자, 7번 뭡니까? 통시 언어학. 7번 통시 언어학.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에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의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걸 따지는 게 통시 언어학이고요. 공간의 순서로 가는 것을 따지는 걸 공시 언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이라는 요즘 말 옛날에 중생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짐승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말이 짐승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 있죠? 그런 걸 통시 언어학이라고 하고 공간, 그러니까 해서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이런 걸 공시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다루는 거죠. 자, 8번 뭡니까? 상형이죠. 상형. 우리가 한자가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다. 매산자. 그다음에 해가 이렇게 뜬 것에서 뭘 나타내죠? 그럼 날일자. 그렇죠?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죠? 예천자.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상형, 모양을 본뜬다는 뜻이고요. 9번은 이제 평성, 평범한 소리죠. 평성이라는 것. 10번은 뭡니까? 어, 자, 여러분 교재 그 10번에서는 이게 이제 해석할 석자, 풀석자죠. 요 석이라는 게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뭔가를 풀어서 그걸 설명을 한다는 거 7번에 나오네, 7번. 7번. 석독자라고 나왔죠. 석독자. 석독자. 그러니까 이 석자가 풀석자거든요. 풀석자. 뭔가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독은 읽을 독자. 읽을 독. 글자 자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했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뭡니까? 98쪽. 98쪽을 보세요. 자, 거기 19번부터 22번을 보시면 독서의 방법은 구도, 안도, 심도, 셋에 있다. 이렇게 나왔죠. 독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95쪽에 나오죠. 독서 3도입니다. 독서 3도. 이제 세 번째 나오죠. 구도, 입구자에 이를 도자. 이 원래 이제 도자는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를 도자. 그래서 입으로 이른다. 안도, 눈으로 이른다. 심도, 마음으로 이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95쪽에 세 번째,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어 습독하면 그 진의, 참뜻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는 주자라고 선서해. 주자. 주희라는 사람은 주자를 가리키거든요. 주자가 주장한 이 독서의 세 가지 방법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주자가 주장한 독서의 세 가지 방법.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종이붓 98쪽 보고 있어요. 20번 종이붓 벼루먹 등 서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네 가지 법. 이게 뭐라고 하죠? 문방사우죠. 문방사우. 자, 9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문방사우. 문방이라는 게 이제 서재죠. 이 글을 문자의 방방, 글방이니까. 서재라는 게 글방 아니에요? 네 가지 법. 종이, 붓, 벼루, 먹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21번 바쁜 틈을 타 어렵게 공부한다.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하는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신 주경야독이죠.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주경야독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길 어디 가다 보니까 음식점에 주경야돈이 있더라고요. 주경야돈 음식점 이름인데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돈가스 먹는다. 그런 음식점이 여기서 아마 패러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널리 알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 맞죠? 널리는 두루두루 아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4번에 나오네요. 95페이지. 4번. 박이부정이라고. 이 박자가 두루 박자예요. 두루. 두루두루 알지만 두루두루는 하지만 정이란 건 좀 세밀하다는 뜻이에요. 세밀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박사라고 이야기할 때 박사할 때 이거 쓰거든요. 두루두루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박사라는 것은 널리 알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6장인데 여러분 교재로는 119페이지를 펴보세요. 1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한자어에 도금을 쓰라. 1번 이게 바로 정형시예요. 우리가 이제 정형시의 반대가 이제 자유시겠죠. 자유시의 반대. 자, 2번이 운율. 운율이죠. 시를 읽으면 운율. 어떻게 흘러가는지 율. 어, 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두리 우리다. 마른 떠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이런 거 있죠. 운율이죠. 운. 세 번째. 음영이에요. 음영. 이건 읊는다는 거예요. 이 을풀음자에 을풀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읊는 거. 4번은 경기체가. 이 경기체 갈 때 경기라는 게 경기도라는 뜻이 아니라요. 풍경,
광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이 어떠합니까?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경기체가라고 하거든요. 경기체가. 자, 5번. 이게 악이죠. 악. 원래 이제 아자가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우아하다. 그 우아한 음악이라는 뜻이겠죠. 악이라는 그 음악의 한 종류죠. 그다음 6번이 신미성. 신미성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미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특징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자, 7번은 문이 제도. 요 제자가 실을 제자거든요. 이거 원래 이제 문은 문자이고 이는 써있자에 써있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문이 맞는 거예요. 이 문. 그러면 문장으로서 도를 실어 나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문이 제도고요. 8번은 이제 시조죠, 시조. 원래 이제 시조는 3장 6구 45자. 6구 45자죠. 우리가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시조라는 건 시절 가조라는 돼서 왔고요. 시조가 요즘으로 말하면 시절 가조가 뭐냐 유행가 그 당시에 유행가라는 거예요. 그걸 시절 가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은 노래집이죠. 노래집. 이 집은 모을 집자거든요. 노래집을 말하는 겁니다. 10번이 바로 가곡. 우리가 이제 가곡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노래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곡이란 말 쓰는데 그때 쓰는 말이 이제 가곡입니다. 음악이죠, 일종의. 가곡이라고 하면 음악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곡이다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곡은 음악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됐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0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거기 19번부터 22번까지가 나오네요. 120페이지. 페이지 120쪽. 19에서 22. 19번은 한 달에 한 번, 9번밖에 밥을 먹지 못한다. 이건 앞쪽을 넘겨보세요. 좀 넘기시면, 자, 117쪽을 보세요. 삼순구식이에요. 19번 삼순구식.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순, 중순, 하순이죠. 이 상순 열을, 중순 열을, 하순 열을잖아요. 이게 삼순이니까 삼순의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9번 삼순이니까 이 세 개를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달은 보통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면 뭡니까? 3, 3, 9, 90기죠, 90기. 중에서 그 9기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삼순구식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 20번. 이거 뭐라고 그래요? 20번. 이건 남부여대죠. 자, 거기 그 117페이지에 세 번째 나오죠. 이 부자가 질부자고요. 요 대자가 일대자예요. 머리에다 인다는 거 있죠? 어디 인다. 이름이 남부여대고요. 한 그릇밥과 한 그릇 표주밥 물로 누추한 거리에 거치한다. 21번. 이거는 뭐겠습니까? 단표 누항이죠. 누항할 때 이 항자 거리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누항은 누추한 거리죠. 그렇죠? 단표. 이제 단표라는 게 이제 한 그릇 밥과 표주밥 물이죠. 그러니까 한 그릇 밥과 여기서 이제 한 그릇 밥도 꽁보리밥을 의미하는 거예요. 꽁보리밥을 먹고 이 뭡니까? 표주밥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누추한 거리에 거치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단표 누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을 보시면 고생스러운 일을 견뎌내면 그 보람으로 즐거움이 찾아온다. 이건 뭐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고진감래 118페이지에 나오네. 7번 고진감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자는 괴로울 고자거든요. 괴로움이 다하면 이 달 진짜예요. 감은 달감자거든요.
단 것이 온다. 고진감래. 괴로움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이거를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럼 7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7장을 좀 보시면 페이지로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7장을 넘겨보시면 1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페이지. 자, 1번부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원형성이죠. 원형성. 원형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장편 소설. 그러니까 아주 긴 장편 소설 중에서도 아주 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하소설 이런 의미로 쓰죠. 뭐 수십 권의 막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장편 소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 같은 거 박경리 작가의 토지 이런 것도 아주 길죠. 써 있는 거. 자, 실천. 이 실전은 뭐냐면 요 실은 잃을 실자예요. 전에 오는 것을 잃었다. 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실전. 우화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자, 5번은 뭡니까? 차람의 차람. 요 차자는 이제 빌릴 차자고요. 이 남자는 볼 남자예요. 볼 빌려서 보는 거예요. 차람. 이렇게 보시고 6번 허구.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허구를 픽션이라고 하죠. 픽션. 7번 상어. 상어라는 건 일상어를 가리켜 일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8번은 감동. 감동이야 이런 말 쓰죠. 아주 감동 이모션. 자, 그럼 9번은 누란 지세죠. 이 누자는 쌓을 누자고요. 원래 이제 루가 맞는데 이제 이 앞에는 누로 쓰는 거 이게 이제 두음 법칙이잖아요. 리을음은 두음에 올 수 없다. 라는 이게 이제 뭡니까? 알란자거든요. 알을 쌓는 형세. 그러니까 여러분 알을 이렇게 계란 알을 쌓아보면 어때요? 쫙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죠. 자, 10번은 세속소설. 이 세속소설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통속소설이죠. 속세와 통하는 소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걸 통속소설, 세속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1쪽입니다. 거기 보면 19번부터 22번까지를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고사성을 한자로 써라. 19번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죠. 자, 138페이지 1번에 나와요. 자, 뭡니까? 19번은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138쪽에 거기 이제 위에 보시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적에게 둘러싸여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초나라 패왕 항우가 해하라는 곳에서 한나라의 고조 유방의 군사에게 포위되었어요. 그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패배를 직감해서 낙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노래를 듣고 나 전쟁 안 할래 하고 다 고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면초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진퇴양난. 그런 의미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신중하게 임한다. 이게 이제 뭡니까? 열이 박빙이죠. 138페이지 보세요. 138페이지의 그 네 번째 한자 열이 박빙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는 같을 여자고요. 요게 이제 밟을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리는 신발 리로 쓰이기도 해요. 신발. 그 다음에 요 박은 그 뭡니까? 얇을 박자예요. 얇을 박. 요 빙은 얼음 빙자죠. 그러니까 그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좀 되면 얼음이 막 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밟으려면 어때? 신중히 해야 되겠죠? 열이 박빙이고요. 21번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오른 정도로 위태롭다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백척간주에 섰다라고 쓰죠.
21번. 그래서 백척간두입니다. 이거는 138페이지 3번을 보세요. 요 척은 자척자예요. 백자나 되는 간, 이 장대에 장대. 이 두는 머리죠. 장대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것과 같은 말이겠죠. 백척간두는. 자, 눈썹이 타들어가는 듯 위급한 상황이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재 138쪽에 5번에 나오네요. 자, 138쪽에 5번에 나와요. 자, 22번.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초미지급이죠. 요 이 초자가 이 불탈 초자예요. 요 미자가 눈썹 미자고요. 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뭔마 하는. 그다음에 급은 급할 급자죠. 그러니까 눈썹이 타들어갈 정도로 아주 급하다. 눈썹이 타들어갈 정도로 급하다. 이걸 우리가 초미지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 22번은 초미지급 이렇게 여러분이 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한 이제 1강부터 제가 이제 7강까지 중에서 이런 그 한자의 도금 부분하고 이제 이런 설명하는 뭐 이런 한자를 쓰는 거 이런 걸 제가 쭉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잘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